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크루십 스윙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거냐, 제가 이제 승무원이었잖아요, 전직. 그래서 비행 올라갔을 때 제가 처음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대한항공 승무원이었으니까 이제 승무원을 해보면서 내가 어쨌든 승객이었을 때랑 실제 승무원이었을 때랑 이게 좀 달랐구나 라고 느낀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은 이걸 보는 친구들은 물론 승무원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은 승무원이 아닌 예비 승무원들도 많이 있을 텐데,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직 예비 승무원인 친구들은 올라갔을 때 갤리라든지 이런 승무원들이 업무하는 공간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조금 다를 것 같은지, 그냥 일반 승객이 보기에는 그냥 화장실이구나, 그냥 뭐 서비스를 준비하는 공간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게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일단 비행을 했을 때 느낀 거는 이런 말을 좀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좀 많이 질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첫 번째로 느낀 이 비행하고 나서의 느낀 점은 생각보다 비행기 기내 안이 더럽다 하는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승무원이 아무리 이 비행기 안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뭘 하고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매 비행을 갈 때마다 현지에 도착했을 때, 한국 들어왔을 때 매번 그 청소 직원분들 그리고 지상직 분들이 계속 청소를 해주세요. 근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매 비행마다 이 비행기를 계속해서 뭐 닦고 쓸고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분만 청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청소를 한다고는 하지만 매번 소독도 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조금 지저분하다 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 승무원분들은 최대 위생에 좀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충격을 받았던 건 이제 이전 세인쌤의 비행 썰에서도 나왔던 게, 전 좀 이런 좀 그런 관련 얘기, 화장실 관련 얘기가 좀 많았고, 실제로 제가 비행을 하면서도 그 화장실 관련 경험들이 좀 많았어요. 그걸 봤을 때 아무리 승무원이 깨끗하게 해도 승객분들이 그걸 지켜주지 않으면 더러워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승객분들은 모르잖아요. 다른 승객분들이 이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대부분은 모를 거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이 정보들을 공유를 해요. 뭐 몇 번 화장실에 뭐가 묻어 있다, 몇 번 화장실에 뭐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승무원분들을 다 공유를 하는 그 보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다 전부 알아요. 근데 이거를 깨끗이 치워 놓으니까 승객분들은 모르는데 그만큼 좀 위생적이지 않다. 그래서 사용할 때 최대한 좀 위생을 신경 써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선 이거 정도는 알잖아요, 승객분들이. 승무원들이 쉬는 벙커가 있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에 뭐 SNS라든지 이런 지식 정보망이 너무 탄탄해져 있어서 그냥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만 봐도 승무원들이 어디서 쉬는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좁다. 왜냐면 솔직히 이건 승무원이 아닌 이상 거기서 자보거나 쉬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승객분들은 그냥 사진만 보거나 아니면 그냥 그 정도로 뭐 잘만 하겠지, 휴식 공간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좁고 굉장히 건조하고요. 더 갑갑해요. 그리고 같은 기내인데 더 건조한 게 있나요? 실제로 그 벙커 안은 일단 보안 구역이기 때문에 문이 정말 뭐라 해야 되지? 비밀 진짜 벙커처럼 되어 있어요. 이런 대통령들 숨어있는 벙커처럼 그런 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치라고 하죠. 일단 닫으면 거의 숨이 쉬어지기는 하는데, 일단 그냥 일반적인 기내랑 그 벙커 안에서의 기내가 아마 기압 차이는 똑같아도 실제 사람이 느끼기에는 더 좀 뭔가 공기도 없게 느껴지고 더 건조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더 건조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갑갑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자는 공간도 정말 딱 사람이 누웠을 때 뒤척이면 떨어지는 정도, 뒤척이면 떨어질 정도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일자로 평평하게 누워서 마치 관에 누워있는 것처럼 자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 승무원이
승객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승무원도 어쨌든 장거리 비행에서 팀을 나눠서 쉬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아무리 4시간 뭐 이렇게 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꼿꼿한 자세로 4시간을 자는데 그것도 머리까지 하고 이렇게 자면 그게 어떻게 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많은 노고와 그리고 그 힘듦을 견디면서 장거리 비행을 한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건 생각보다 이 작은 뭐 큰 비행기도 있겠지만 이 비행기 안에 생각보다 많은 물건이 실려요. 네, 승객분들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정말 상상치도 못한 곳에 곳곳에 물건들이 숨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요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기내식 등등해서 이 기내 안에서의 사용하는 서비스 물품, 그 다음에 뭐 안전장비 등등 승객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공간 곳곳에 막 이러는데 막 다음에 비행기 타는데 보물찾기 하고 이러시는 거 아니죠? 정말 상상도 못할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물건들이. 그래서 거기서 비품 같은 거나 아니면 서비스 용품들을 승무원들이 찾아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많은 물건들이 과연 어디에 실리는 걸까? 화물칸에 실리는 건가? 이걸 화물칸에 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절대 화물칸이랑 일반 객실이랑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없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 객실 안에서의 서비스하는 용품들은 그 비행기 안에 이 승무원들만 아는 공간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저도 이제 비행 올라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저는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승객분들께서 그리고 예비 승무원분들께서 비행기를 사용하실 때는 조금 더 위생적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벙커는 생각보다 좁고 갑갑한 공간이니 나중에 비행기를 장거리를 만약 가신다고 하면 승무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해하며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좀 서비스 용품이라든지 제공되는 비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곳곳에 숨겨져 있으니 나중에 절대로 보물찾기는 해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더 도움받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